네. 네, 박창식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미래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떤 도로를 잘 닦아 놓는 거는 정부에서 할 수 있지만, 어떤 거기 도로 위에 달릴 자동차나 기타 이런 실어나를 어떤 이런 컨텐츠가 없으면 사실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어떤 인프라를 아까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드라마를 가끔 보십니까? 자주 보십니까? 조금씩 봅니다. 네. 그 드라마도 보면 인기 있는 한류 드라마가 있고 막장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부에서 수장이신 우리 후보자께서 총감독이신 겁니다. 기획자고. 예.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시놉시스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시놉시스는 어디까지 쓰셨는지. 네, 지금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들은 문화부가 이제 주요 역할을 하게 되고, 저희 미래부에서는 그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플랫폼을 일단 제공을 하고, 저희들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거는 문화부에서 전적으로 지금 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사실 안에 청문회 준비하랴 내부에서 지금 쭉 미뤄져 있었는 거 진행하랴 해서 정확하게 지금 일은 시켜놨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제가 이제 있는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시고, 예.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기존의 어떤 회사나 이런 쪽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요즘 어떤 회사가 100명 인력에 50명 줄이려고 하지 200명 쓰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새로운 걸 만들려면 제가 아까 시놉시스를 얘기했지만 캐스팅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네. 캐스팅을 적절히 안배를 잘 하셔서 어떤 브레인들이 들어와서 이 기술을 잘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예. 예를 들어 방송, 문화, 모든 인프라가 같이 바닥에 깔려 있고, 예를 들면 인문학도 실종이 돼 있고, 그런 바탕에 인문학이 실종돼 있는데서 무슨 어떤 과학, 이런 어떤 벨트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는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초가 튼튼하다는 거죠. 그 조금 전에 농지에 대한 얘기를 배나무를 많이 했습니다만, 전 사과나무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과나무가 기본적으로 2, 3년에 달리는 게 있고, 당해년도에 사과나무가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예? 그런 어떤 종자가 있다고 하는데, 적어도 어떤 로드맵을 보면 단기간에 승부를 걸 게 있고, 이 정부가 아니고, 다음 어떤, 이제 장관이 되시면 다음 장관이 되시는 분한테 이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큰 프레임을 만들어서 넘겨주셔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기 내에 내가 빛을 볼 수 있고, 임기가 지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도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 만드셔야 되는 거지, 이게 단 1년 안에, 5년 안에 무슨 빛을 본다는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캐스팅을 하시느냐, 국내에도 유수한 인력이 아마 이 방송을 아마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국회 방송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과연 우리 수장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미래부를 이끌어 나가실지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에 있는 유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인력들과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지, 지금 바로 옆 나라에 중국에서 해외에서 유수한 인력들을 다 지금 고국으로 불러들이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어마어마한 일을 그네들이 벌일 것입니다. 바로 옆 나라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부도 오히려 그네들에 대한 어떤 방패막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성공을 하지 않으면, 이 초기 장관 후보로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엄청난 진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은 중간중간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아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예. 이 정부에서 과감하게 이 어떤 미래부의 성장에 대한 신성 동력에 시동을 걸으려고 지금 장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명확한 답변을 좀 거시적인 걸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해나갈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갖추고 로드맵을 만들고, 그게 이제 좀 중장기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은 뭐 컨텐츠를 창의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도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기업들을 창업해가지고 키우는데 도와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우리가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 현재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산학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까지 모아서 그 아이디어를 결집을 해서 기획을 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젊은이들이 엄청난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또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래부안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네.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부분을 한 방에 짧은 시간에 엄청 큰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지금 그 궁금해하고 있고, 모든 어떤 이쪽에 미래부 관련된 그 부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고 알고 있고, 예를 들어 문화를 보면은 지금 적은 예산을 들여서 국격을 높이고 문화 외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미래부 안에서도 그런 어떤 문화의 흐름이나 모든 케이팝이나 대중문화를 글로벌 시장에 알리듯이 미래부 안에서도 그 이상의 역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 재료, 열심히 재능과 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결국 이게 미래부가 할 일이고, 미래부 안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결국 그게 그 양극화도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비정규, 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정규직도 없애고, 그 부분에서 좀 탁월하신 뭐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간단히. 예. 사실 미래부가 과천으로 옮긴 게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거기에서 인사발령을 내고 지난 금요일까지 밑에 과장 이하의 모든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내고 이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들 기획을 하고 뭐 열심히 저거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 전에 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저희들도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더 가속화해가지고 바로 그냥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어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후에 유성엽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영동열 의원님 순서로 똑바로 앉아서 요청하세요. 네. 그러니까 좀 자세를 바로 하시고.